자, 다음은 일하는 국회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비판적인 기사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중앙일보 기사고요. 국회 운영 룰까지 단독으로 고친다. 이게 중요합니다. 국회 운영 룰을 단독으로 고쳐서 일할 수 있는 국회를 먼저 만드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고요. 이거 한 다음에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게 순서가 맞는 거죠. 국회법까지 야당의 동의 없이 고치는 거 아니냐라는 중앙일보의 의심이 있는데 국회법 개정안이 나왔죠. 자, 내용을 보시죠. 개정안의 핵심 잘 짚었습니다. 만장일치가 관례이던 각 상임위의 법안 소위 운영을 다수결에 따르도록 명문화. 요 이야기 잠깐 드리면 제가 19대 국회에서 민주당 환경노동위원장실의 수석보좌관으로 있으면서 했던 경험입니다. 이때 특수고용 노동자, 포크레인 기사, 캐디, 그다음에 보험 설계사 이런 분들에게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조항이 법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당이던 그 당시엔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의 최봉홍 의원이 산업재해 보험, 산재보험의 의무화를 특수고용 노동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법안 소위에서 논의를 했죠. 그때 법안 소위위원장은 김성태 의원이었고요. 그 여당 간사였죠. 그리고 야당 간사로는 홍영표 의원이 야당 간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법안 소위 논의를 하는데 여당에서 제출한 법안을 여당의 이완영 의원이 아주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회의할 때마다 이걸 통과 못 시키겠다고 해서 결국 나중에는 최봉호 의원과 김성태 의원 등 여당 의원들,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완영 의원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싸움이 나는 지경까지 갔어요. 근데 법안 소위는 만장일치로 해야 된다라는 조항에 묶여서 이 법안이 결국 통과가 못 되고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을 헤맵니다. 무려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때 모든 사람들이 했던 의심은 보험회사에서 그 수많은 보험 설계사들,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보험 설계사를 엄청나게 많이 고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고용관계가 아니고 개인 사업자하고 이렇게 계약관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을 의무화하게 되면 이게 보험 회사로서는 굉장한 부담을 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험업계의 로비 때문에 이완영 의원이 그랬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했었는데 여하튼 결국은 법안 소위를 통과를 못해서 너무나도 어이없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새누리당 의원인 이완영 의원이 막아서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 환노위원장이 직권으로 전체 회의에 그 법안을 상정해서 이완영 의원이 반대하는 가운데 김성태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 전원 찬성해서 이걸 법사위로 넘겼던 전례가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법사위에 넘어가서 당시에 제2법안소위의 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이완영 의원과 똑같은 논리를 들어서 이 법이 통과가 안 되도록 또 막았다는 거죠. 여기에도 보험업계에 로비가 있지 않았냐는 의심이 당시에 상당히 컸었는데요. 이 법안소위의 만장일치 운영이라는 게 이렇게 폐해가 큰 내용입니다. 다수결에 따르도록 명문화한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없는 진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안 소위 운영을 다수결에 따르도록만 명문화만 하면 앞으로 그 상임위에서 어떤 한 사람이나 한 정당이 붙잡고 늘어진다고 해서 법안이 끝까지 통과가 안 되는 일이 없어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엔 뭐 요즘 많이 얘기가 나왔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는 거. 이 내용 다 알고 계시죠? 법사위가 타 상임위원회 법안을 잡고 무조건 늘어지는 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야당 견제 정치로 활용하던 수단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야당의 견제를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의 땡깡을 막는 것입니다. 그것의 둘 간의 차이는 큽니다. 법안 소위를 하게 되면 야당이 추진하고 싶은 법안도 있고 여당이 추진하고 싶은 법안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일방의 주장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협상을 해야 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모든 법안을 다수결로 토의도 안 해보고 땅땅땅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법안 소위의 회의록도 전부 다 대중에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까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한 의원이 어떤 특정 집단의 로비를 받고 법안 통과를 미루고 땡깡을 부릴 때 이런 것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다는 점에서 이 내용은 작지만 전문가들이 저희 같은 이 프로들이 보기엔 정말 중요한 내용이 통과가 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체계작구 심사권은 폐지하지만 체계작구 검토기구를 만들 건데 국회 소무처나 입법조사처에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 10대 국회를 생각해 보시죠.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컴퓨터도 없던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 상임위에 있는 모든 법안들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이 내용을 좀 심도 있게 검토했어야 하는 건데 지금 법을 만들려면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를 할 때 국회 사무처에 있는 입법조사처에 이러이러한 취지로 법을 만들려고 하면 거기서 체계 작구를 다 다듬어주는 과정에서 그 18개 상임위 모두의 전문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강독회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에 있는 그 입법 전문위원들이 내용을 30년 동안 상임위에서 법을 만들었던 전문위원들이 그 내용들을 다 검토하고 이거는 충돌이 안 일어나겠다라고 한 상태에서 국회의원에게 보고를 하거든요. 컴퓨터도 다 있고 검색도 되는 마당에 체계 작구 심사를 법사위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전문 집단인 국회 사무처 혹은 국회 사무처 밑에 입법조사처에 두고 이 내용은 검토를 하면 된다. 아주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달 임시회 개최를 통한 국회 상시 운영,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상임위와 법안 소위를 매달 4회 개최한다. 내용을 안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매달 임시회를 개최해서 상시적으로 국회 운영을 하고 2회 본회의에 개의하고 4회 상임위 법안 소위 개최하는데 이 내용이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상임위를 여는 날짜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상임위 여는 날짜를 정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임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이 이 국정운영을 방해했던 방법은 상임위를 안 여는 거였습니다. 상임위를 열지 않고 법안 소위를 열면 법안을 반대를 하고, 근데 상임위 개최가 법의 명문화가 돼서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은 상임위를 연다. 이렇게 못이 박혀버리면 상임위원장이 반대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집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상임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이 땡깡권, 목리권을 없애버리면 상임위원장은 회의 주재를 하는 정상적인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아도 국정운영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이, 일하는 국회 법안이 먼저 통과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나왔죠. 국회 운영 룰까지 단독으로 고치고 나면 상임위원장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보시기엔 상임위원장을 다시 미래통합당에 돌려줬구나, 민주당이 협치를 하려고 하는구나, 잘하고 있네 라는 여론을 듣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 말씀드리는 것은 상임위원회를 꼭 미래통합당에 넘겨주겠다라는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이것이 이 전에 꼭 해야 되는 것은 뭐라 그랬죠? 법안 소위 운영을 다수결에 따르도록 명문화,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작구 심사권 폐지, 그리고 임시회를 매달 열고 본회의도 매달 2번 열고 매달 4번의 상임위 법안 소위를 개최한다. 이런 전제 조건들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다시 미래통합당과 협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미래통합당에겐 협치할 힘은 있지만 국회를 깽판칠 힘은 없어지는 것이죠. 이게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정말 엄청나게 혁신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학계에서 우려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이제 뭐 중앙일보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 국회법 정신을 합의제라고 주장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완영 의원의 경우를 보셨죠. 여야가 합의를 해도 한 의원만 반대를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국회 모습이었습니다. 무려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경화까지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 후속법 처리도 강행한다는 얘기. 공수처 설치는 미래통합당과 합의해서 하겠지만 후속 처리법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민주당이 통과시킬 거라는 요청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뭐 중앙일보에서 비판하는 기사를 냈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잘 180석의 민주진영의 국회의석을 가지고 국회 운영이 매우 잘 되어가고 있다는 것,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